저희가 어제는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정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입장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 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네요.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말인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공부하러 가는 것이 맞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식당에 가야 되면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저것에 이제 이유 자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과거 학교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준표 그 지사의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물론 첫째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름이 계속 이제 잊혀져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재 중앙 정치에 있지 않고 지방 정치에 있으면서도 중앙적인 그 이슈를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이 복지와 관련된 그 논쟁이고, 그것에 실천적으로 중심에 선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어쨌든 이슈의 재생산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그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무상 복지가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첫 번째 이슈냐?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죠. 무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무상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교육적 면에서도 반드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면도 저는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음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실태가 말이죠. 어떤 아이들은 특정적인 것을 더 먹고 싶고 어떤 것은 덜 먹고 싶은데 똑같이 그냥 그 무상 급식으로 다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마치 반강제적으로. 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잔밥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음식에 있어서, 급식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일정한 것을 더 주고, 그러면 더 돈을 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필요한 경우도 친구들끼리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무상 급식을 지금 수정한 이것에 찬동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했던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그 교육기본법이 있고요. 좀 더 구체화해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초중등 교육법이 있고요. 또 거기서 급식에 관해서 또 학교 급식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급식법의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은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 밥을 먹는 것도 같이 어울려서 먹고, 또한 식생활 이런 지도라든지 개선도 사실은 교육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학교는 당연히 밥도 먹으러 가는 것이고, 그 식사하는 것도 정말 교육의 한 부분이지 공부 따로 밥 따로 밥 먹는 것 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글쎄요, 너무 좀 결론을 지어놓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식습관도 기르고 식사 예절도 배우고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또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거를 왜 끼니를 때우는 식으로 몰아가고 그것은 이미 정해진 방향을 가기 위한 논리적인 궤변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 공부도 하는 것이고 밥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밥을 먹는 것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상급식이 또 중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홍 지사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 남녀 643억을 교육 저소득층의 학습비 50만 원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분배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공부가 중요하냐, 이제 밥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또 적절한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있는 점에서는 저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 사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홍 지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고 결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이랬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먼저 그 반응들 그래픽 통해서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고요. 무상급식 중단을 환영한다.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노근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저격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상급식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당은 어떨까요? 이목희 의원이죠. 일개 도지사가 국민적인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현주 의원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막대 먹은 처사다. 예. 도지사, 일개 도지사 막대 먹은 처사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이목희 의원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2012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그다음에 총선 대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목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도지사가 파기를 했다는 건데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대권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본인이 이야기했잖아. 나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그럼 좀 튀는 행동, 소위 말하는 좀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언론에 한번 이슈가 돼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저희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는 거 돈 많은 집 애들까지 왜 밥을 먹이냐 일견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복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죠. 그거 돈 많은 집 사람들도 다 의무로 무상으로 학교 보내줍니다. 그 이건희 손자라고 해서 안 보내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왜 초등학교는 왜 무상으로 애들 다 보냅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돈을 아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저소득층 아이한테 지원해 준다는데 저소득층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거 다 서로 떼가지고 학교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또래 아이들 중에 저 못 사는 애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 왕따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50이면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애의 인생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걸 이슈 모를 해서 돈 많은 집까지 줄 수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뭐, 저기 예. 저기 그 국회의원의 그 발언 중에서 그 국민적 합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표현했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지가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지금 다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과연 그 무상급식이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로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것이냐. 물론 이렇게 그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할 뭐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것이 너무 파퓰러리즘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일단 재원이 있어야 이제 뭐 돈을 마련해서 사실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이것인데 이것에 있어서 이제 허구성을 사실 이제 국민들도 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그 뭐 여론조사 등에 의하면은 복지 확대를 원한다.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뭐 세금도 내려면 더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무조건 국민적 합의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복지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돈이 정말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그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무조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형편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야말로 그 전략적인 그 예산의 그 집행이 그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밥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 의무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적으로 이제 그 교육과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음식까지 그러면 뭐 의식주 뭐 다 제공하는 뭐 그런 이제 나라는 없는 거죠. 일정한 환경과 뭐 능력과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이것을 오히려 차별화하고 차등화하는 이것이 더 어쨌든 뭐 민주교육을 받는 기본 어쨌든 교육의 장이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자, 전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의 얘기는 무상급식을 중단해서 확보한 6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 서민 자제에게 1년에 한 50만 원씩 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이동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른바 서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누구는 그 무상급식을 이제 받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 일률적인 그런 보편복지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꼭 누가 밥을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밥 먹는 권리뿐만 아니라 학습권에 또 이런 비용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이 또 그 학생들을 위한 좀 더 나아가는 그 보편적인 복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누구에게 밥을 주고 누구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복지가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밥을 주고 누구에게 밥을 주지 않고 이것이 과연 중요하냐 이렇게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을 초중고까지 무상교육을 시키는데 그거와 연장선에서 급식도 무상급식이지 왜 밥만 자꾸 공짜밥 갖고 부자한테도 왜 공짜밥 주냐 왜 이런 논리를 펴냐 이런 것도 이제 반대쪽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뭐 다른 지방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이 어느 집에 사느냐 임대 아파트 사냐 그냥 아파트 사냐 이걸 가지고 편을 갈라요. 예. 이걸 가지고 너는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애랑 놀지 말라고 부모님 실질적으로 예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네. 누구는 공짜로 밥 먹고 누구는 돈 내고 밥 먹고 이렇게 정해지면 애들이 인성이 파괴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고 홍준표 지사가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다 이런 말도 했지만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자기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재밌는 그 댓글들이 있더라고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 수돗물이 무상이고 무상으로 줬으니까 수돗물 배를 채웠지. 그거 아니면 수돗물도 못 먹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상급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이걸 편가르기 위해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특혜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주는 게 특혜가 아니고 인권이거든. 당연히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게 복지지. 이것을 무상복지고 공짜복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아닌 거죠. 그걸 도와준다는 거지. 성인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무상복지라든지 보편복지라든지 이런 게 선별복지 등등의 논의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더군다나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좀 고려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까 그 서민 인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걱정하는 것이 네. 그 낙인 효과가 이제 그 생길 수가 이제 있지 않겠느냐. 그 아이들에게 뭐 일정한 뭐 계층이라든가 예. 뭐 불필요한 뭐 계급 의식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예. 상당히 그 어색하게 되고 예. 친구 간에 어쨌든 우리가 동심이라고 하는 이것에 손상이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예. 이것에 뭐 우려였으면 뭐 이해가 가지만 예. 이것이 과연 명목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뭐 다른 어떤 운영의 묘로서 예. 활용을 해서 그 아이들의 동심을 해하지 않는 예. 그와 같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만약에 이와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이제 그 초중학교에만 무상급식을 뭐 제공하느냐. 예. 예를 들면 직장에는 무상급식을 뭐 해야 되지 않을 또 이유가 있나요? 만약 그와 같은 이유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 국가의 책무고 복지를 제공하고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논박이 계속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논박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이 자체를 하나의 그 전략적 그 상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이슈 자체가 그 계속 그 확대가 되고 이 이슈의 근본에는 이제 홍준표 그 뭐 지사가 결국은 이제 터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있어서의 지속된 어쨌든 그 네. 이슈의 재생산 예.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시대 정신은 국민이 국가에게 일정한 복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의 시대 정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일정한 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no risk, no return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인으로서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지금 뭐 모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광현 앵커를 연결해서 알아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촌철살인 이광현입니다. 이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네티즌들의 감론 을박 역시 뜨거운데요. 먼저 홍 지사의 행보에 반기를 들고 있는 네티즌들 의견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난 밥 먹으러 학교 갔는데 밥 편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 된다라며 홍 지사의 발언에 반박하는 네티즌 댓글이 일단 눈에 띄고요. 또 밥그릇 빼앗기, 보수 집결, 대권 성공적이라며 유행어에 빗대서 대권 행보를 비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 지사의 의견에 지지하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자, 역시 홍준표 지사님 정치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홍준표 지사의 대권 도전을 독려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티즌 반응 알아봤습니다. 자, 네티즌 반응을 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홍준표 도지사의 대권 행보의 일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지사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근데 약간 조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대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올해 초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행보라면 무상을 더 해야 되겠죠? 예. 아이, 공짜로 많이 줘야지 그게 표가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대권 행보랑 무관하다 얘기를 했지만 올해 초에 기자간담회에서는 새해부터는 도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 천천히 대권 준비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대권 준비하겠다고 상당히 당당히 대통령 집권 2년차 말기에 저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대권 행보랑 관련 없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대권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앞뒤 그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나는 대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것인데 결국 저것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정치인의 그 선명성, 정치인의 그 자아 정체감이 나는 어떻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보수의 뭐 하나의 그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보수의 결집을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꾀하는 그와 같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인 뭐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은 언급과 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YTN도 이렇게 사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또 그 뭐 문재인 대표도 뭐 만나자기도 하고 그렇죠.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SNS 상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뭐 떠오르고 말이죠. 뭐 정치적 그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뭐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권인 것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이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어쨌든 그 앞으로 2, 3년, 또 4, 5년까지 화두로 진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보통의 현직 도지사 시장들은 이 대권에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면 직에 열심히 하겠다. 아직 생각이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홍 지사만 저렇게 천천히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지지율이 현저히 낮아요. 낮으니까 조금 튀어보려는 노력이 일환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표하고는 만나겠다 그랬거든. 이 문제 가지고 무상급식 문제로. 그런데 또 박종훈 교육감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교육감. 그렇죠. 야권의 대권 후보와 만나면 이거 당연히 언론에서 자꾸 오르내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기 인지도 올리는데. 근데 경남 교육감 만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투트랙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권 행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관심을 집중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치적 그 욕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완구 그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그때 갑자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본인의 그 SNS에 나는 뭐 인간관계 특히 돈 문제와 여자 관계는 아주 뭐 깨끗하다 뭐 이런 것을 올렸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잠깐 뭐 토론했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잊혀지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그 정치인의 속성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또 과거를 보면은 그 홍 지사가 그 무상급식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난 2011년에 그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25.7%의 그 33.3%에 못 미쳐서 결국은 그 주민투표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그 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오세훈 시장의 또 시장 사퇴로 인해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한나라당이 또 패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디도스 사태 때문에 결국은 그 당 대표를 물러나게 되는 결국은 무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그 주민투표에서 시발이 돼서 결국은 2011년 12월에 당대표를 사퇴하는 이제 그런 그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 당대표라는 자리가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대표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2012년 19대 그 총선에서 또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런 그 무상급식에서 그 시작된 이런 후폭풍으로 결국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또 그 다음에 동대문 그 선거에서 그 동대문 을에서 또 낙선을 하고 이렇게 정치적 실현을 받았죠. 그래서 그 홍 지사가 이런 그 무상급식 당시에 그 당대표였다는 점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도 생각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2007년도에 그 한나라당 그 대통령 경선에 또 그 참여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으면은 또 대선을 염두에 그동안에 뭐 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홍 지사 입장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아픈 상처가 있는 기억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